네, 여러분을 장외 주식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오늘 좀 빅 이벤트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재료 소화하면서 시장 방향성 과연 어떻게 될까 싶었는데 소장님 오늘도 좀 쉽지는 않았던 시장이 좀 그려졌습니다. 이 속에서 저희 힘내서 정말 안정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현명한 투자, 지혜 생각해 보려고요. 그래서 장외주식 오늘 또 살펴보면 또 좋지 않을까 싶고요. 한국장외주식연구소 소용주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소용주입니다. 정말 시장이 하루하루 급락과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힘들죠? 답답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중지, 마음의 중심을 잡고 기다리는 사람이 성공하는 이 장외 주식에 투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고 있고요. 정말 힘든 상황이지만 이 속에서 정말 지혜를 찾을 수 있고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저희 열심히 또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부지런히 한 주간의 이슈를 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IPO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또 빼놓지 않고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밀리의 서재라고 아실까요? 자,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에서 책도 읽을 수 있고 또 책도 들을 수 있는 플랫폼인데 도서계의 유튜브가 되겠다라고 했던 밀리의 서재가 상장을 철회했다라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밀리의 서재가 상장을 철회했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유튜브 시장의 최강자가 되겠다는 발표까지 했습니다. 지난 4일이었죠. 기업 IR 중에서 강한 포부를 말했지만 시장의 한파 속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거시 경제 관점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회사의 가치를 평가받을 수 없다는 것이 주 요인이었고 이래서 이 밀리의 서재가 상장 철회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암울하고 시장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직은 찾기 힘들어 보이다 보니까 유턴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밀리의 서재 짚어봤고요. 이어서 이번에는 K뱅크를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카뱅, 상장돼 있는 카카오뱅크가 급등을 했죠. 그렇죠. 한정한 거의 20% 넘게 네.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조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이 K뱅크 시장에 있는 비상장 주식에 있는 이 K뱅크가 거의 20% 가까이 폭등을 했습니다. 상장돼 있는 카카오뱅크가 거의 25에서 30% 가까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조화되어 있는 K뱅크도 올랐는데 기본적으로 K뱅크가 시가총액을 봤을 때 상당히 밀렸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올 초만 하더라도 기업 가치가 한 7조에서 8조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 3조 가치에서 머물러 있는데 인터넷 뱅킹의 미래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상승한 K뱅크이기 때문에 지금 주식을 사는 것은 리스크가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간에 있어서 그 자리에 있어서는 리스크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 챙겨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좀 두나무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요즘 이쪽 시장도 많이 흔들렸었는데, 그렇죠? 여기 넘어서 이제 하이브가 또 두나무를 고점에서 한 5천억 원을 한 2.43%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투자를 했죠. 당시 투자 상태 시가총액이 20조 가까이 됐습니다. 네. 근데 현재의 우리가 알고 있는 두나무의 시가총액은 한 5조 5천억입니다. 5조 5천억. 4분의 1토막스는 났다. 예. 엄청난 손실을 네.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하이브가 전략적 투자자이기 때문에 지분 평가 손익은 바로 잡히지 않습니다. 하이브가 투자한 시점에 비해서 20조 원에 투자한 두나무의 주식이 현재 5조 5천억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 두나무의 주식이 급락하고 있고 현재 FTX의 영향까지 받으면서 시장은 급격히 더 얼어붙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꾸 이제 좋지 못한 이슈들이 참 많은 것들이 좀 느껴지기는 합니다. 이어서 또 다음 이슈 살펴보면 이번에도 좀 위기자가 붙었는데 유동성의 위기이다 보니까 세안창투 쪽에서 두나무와 토스의 지분을 매각 추진 움직임이 그려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사모사채 상환을 위해서 한 800억 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세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갖고 있는 비상장사 두나무와 토스의 주식을 매각한다고 합니다. 매각 절차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 시장에 있는 두나무와 토스의 주식은 영향을 받겠죠. 악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형주로 남아있는 두나무와 토스의 주식은 조금 더 보수적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힌트를 또 얻을 수 있는 건 두나무와 토스를 바라보는 시선이 지금은 좀 지분을 덜어내는 쪽에 있어서 방점이 찍혀 있다 보니까 보수적인 관점 우리도 이어나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모아집니다. 이번엔 컬리로 좀 넘어가 볼까요? 상장까지 이제 기한이 3개월 남은 상황인데요. 네.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컬리가 상당히 지금 이커머스 시장이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가치도 지분 가치가 거의 반토막 나 있는 상태입니다. 어려운 건 사실이고 그러나 그래도 상장을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의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컬리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바로 뷰티 화장품 사업입니다. 이 뷰티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어떻게 보면 마켓카, 뷰티 이 두 가지를 양대 산맥으로 몰아가면서 IPO의 청신을 알리는 건 사실입니다. 이 뷰티 산업이 앞으로 IPO를 앞두고 있는 마켓 컬리의 시장의 앞날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역시 좀 지켜볼 부분은 매우 많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컬리 이제 뷰티 쪽에 있어서는 과연 또 어떤 성과가 있을지 가셔야 될 성과가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정말 뜨거웠던 이슈가 있었다면 파산이라는 키워드를 품고 있는 FTX 파산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빗썸은 괜찮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빗썸의 인수자로 나섰습니다. 네. FTX가 협상을 벌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FTX가 최종적으로 파산 신청을 하면서 당연히 빗썸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렇죠. 빗썸이 그동안 이 시장에 등장한 이후로 3년 가까이 등장한 이후로 단 한 번도 10만 원 미만으로 붕괴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FTX의 파산 소식이 알려지면서 가상자산 거래소 우리 국내 2위 업체입니다. 빗썸의 주가가 10만 원 선이 유토하게 됐습니다. 거의 9만 8천 원까지 밀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표적인 회사들이 이렇게 파산 시장에 들어가면서 국내에 있는 두나무와 이 빗썸, 이 양대 산맥들이 정말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현재 빗썸이 현재 시장에서 또한 빗썸의 최대 주주의 리스크까지 안고 있으면서 시장의 매도물이 넘치는 게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시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와글와글 했었던 이슈이고요. 지금도 시장에 영향 주는 포인트들이 좀 많기 때문에 지켜봐야죠. 이 가운데 이제 빗썸에 있어서의 앞으로의 스텝들에 있어서도 좀 보도록 할게요. 오상 헬스케어로 넘어갑니다. 사실 일전에도 소개해 주셨던 기업이기도 한데 자 거래소 상장 심사를 좀 강행한다라고 합니다. 실은 진단키트 시장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또 이 회사가 2020년에 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보류가 됐습니다. 네. 미승이 났죠. 2년 만에 다시 상장을 추진한 상태에서 현재 특히 진단키트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 상장을 강행하는 이유는 그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비상장 주식 주주들의 의견을 상장의 의견이 지대로 높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상장을 강행하는 속내는 있습니다. 바로 연내 상장을 목표로 아마 다양한 사업의 로드맵을 펼치면서 오상 헬스케어가 상장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기 회사가 단순한 진단키트를 넘어서 헬스케어 시장까지 현재 진출할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상 헬스케어가 2022년도에 상장을 갈 것인가 이것도 관건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앞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강행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좀 꼼꼼히 분석해 봐야겠네요. 이슈 살펴봤고요. 이제 시세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장님 어떤 기업부터 좀 살펴볼까요? 우리가 대표적인 LG CNS가 지금 현재 내년 상장 아니면 내후년 상장의 로드맵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상장 로드맵을 발표할 임박에 있고요. LG CNS 같은 경우는 내년에 상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7만 3천 원까지 현재 주식이 밀려 있습니다. 한때 10만 원까지 갔던 주식인데 그래도 지금 장에서는 가장 건고하게 자리를 지키는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두나무 빗성코리아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빗성코리아가 비상장 시장에 등장한 이후로 처음으로 20만 원선이 붕괴됐습니다. 그만큼 시장,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이 위태로우면서 시장에 있는 두나무와 빗썸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EVR 수주대가 8,000원 선을 지키고요. 비바 리퍼블리카 소폭 상승하는 한 주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현재 4만 5천에서 4만 원인데 6만 5천 원의 가격이 잘못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4만 2천 원이 현재 시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뱅크가 한 주간에 많이 상승했습니다. 9,800원까지 밀렸던 주식이 현재 12,500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말씀대로 동저현상 상장돼 있는 카카오뱅크와 K뱅크는 서로 동저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상장되어 있는 카카오뱅크 주식을 잘 보아야 비상장되어 있는 K뱅크의 주식을 확인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놀자 4만 2천 원. 이 야놀자 주식도 밀려있다가 다시 3만 원까지 밀렸다가 다시 4만 원 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근마켓 변동없이 40만 원을 지켰고요. 그 뒤를 이어가는 야나두 변동없이 83만 원 자리를 지켰습니다. 컬리 2만 8천 원. 어떻게 보면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는 컬리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아시스 2만 7천 원 조금씩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바디프렌드와 큐라투스는 전주와 별 변동 없이 자리를 지킨 한 주였습니다. 참 이제 장외 주식에 있어서도 지금 계속해서 이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도 많이 보여지고 이 속에서 조금씩 움직임 보여지는 것들도 있는데요. 결국에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힘들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으로는 열어두고 또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곳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 날카롭게 또 잘 낚아챌 수 있도록 계속 공부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하러 떠나보겠습니다. Q&A 시간으로 함께 하시죠. 네, 여러분 궁금한 점, 장외 주식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다면 그 어느 루트로도 좋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지금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으니까요.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우리 소영주 소장께서 하나씩 체크 도와주실 겁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빠르게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래도 찬바람이 불면은 배당을 해야 한다 이런 이슈가 많아서인지 비상장 기업도 배당이 좀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네요. 당연히 비상장 주식도 배당을 합니다. 배당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우량한 비상장 회사, 특히 배당을 많이 해주는 비상장 회사에 투자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당하는 기업이 있다. 그러면 소장님 그 배당 그 률 이런 것도 찾아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좀 전화를 드려서? 기본적으로 전화로 아직 비상장 주식은 공시가 의무화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접 회사에 주식 담당자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담과의 통화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배당 여부 그리고 배당률에 대해서 힌트는 좀 얻어갈 수 있다는 거 추가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갑니다. 지금처럼 좀 시장이 쉽지 않을 때 장외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또 좋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소장님 의견도 동의를 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장외 주식이 아까 말한 대로 한 4분의 1 토막 났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불과 6개월 전입니다. 6개월 전에 가격과 현재 가격을 비교했을 때 14만 원 가던 비바 리퍼블리카 주식이 4만 원이 됐습니다. 그렇죠. 하나로 우리가 앞서 말한 두나무의 주식이 한때는 70만 원까지 호가했습니다. 그런 주식이 현재 15만 원 선에 와 있고 빗썸의 주식은 80만 원까지 호가했던 주식이 현재 9만 8천 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4분의 1 토막 수준 날 정도로 시장이 밀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장에 이 비상장 주식의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기관들의 투자 단가보다 너무 낮게 내려와 있는 회사를 집중 공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관들의 투자 단가보다 경쟁력이 있다면 앞으로 상장했을 때 그 이득은 상당히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회를 찾는 것이 아무래도 지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투자는 쉴 수가 그렇죠. 없으니까. 네, 근데 그렇죠. 이 구간에서 투자를 한다면 어디서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으니까요. 장애 주식 계속해서 여러분 공부 이어가 보죠. 이어서 다음 질문 이어갑니다. MZ가 아니라 MG라고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MG라고 했죠. MZ 세대가 가상자산 시장에서 큰 손실을 입었다. 장외 주식 시장에서도 MZ 세대가 주력으로 투자한 주식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주식들을 많이 그냥 보였을까요? 기본적으로 MZ 세대들이 가장 친숙한 토스. 토스. 이 토스가 바로 비바 리퍼블리카 주식입니다. 또는 두 번째 무신사, 뭐 지그재그 이런 기업들은 MZ 세대들이 이용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겠죠. 가장 많이 이 비바 리퍼블리카 주식이라든가 어떻게 신사업 플랫폼 기업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현재 신사업 플랫폼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등 시 주식이 반등할 때마다 앞으로의 시장이 플랫폼 시장이 아니라 모빌리티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등 시마다 이 플랫폼 관련 주식은 좀 줄여가는 게 좋겠다. 이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MZ 세대가 잘 이용하다 보니까 이쪽에 있어서 또 많이 투자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동향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또 이 구간이 지나고 나면 또 폭발적인 성장의 때도 있을 테니까 긴 호흡으로 좀 바라봐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다음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거래소 분위기 그래도 최근 들어서 뭐 CPI, PPI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좀 올라가려나 싶었어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서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장외 주식 시장 그렇습니다. 앞서 어떨까요? 말한 대로 비바 리퍼블릭이라든가 야놀자가 최저가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것은 뭐냐면 이 거래소 코스닥과 동조화돼 있는 장애 주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좋아진다면 반드시 이 장애 주식도 좋아집니다. 시장이 살아난다면 이 장애 주식도 반드시 살아납니다. 시장이 살아나야 장외 주식도 살아납니다. 당연히 투자에 있어서 온기가 깔리기 때문일 텐데요. 근데 지금 같은 구간에서 찾기 힘들다면 더 열심히 이 상식 투자 관점에서 장외 주식 공부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까 전에 배당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배당이 요즘 인기인가 봅니다. 소장님, 그러면 장외 주식 시장에도 배당주, 좀 대표적인 배당주 있을까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사모펀드가 갖고 있는 회사들이 배당을 많이 합니다. 주인이 사모펀드, 그죠? 기본적으로 사모펀드가 투자한 곳은 예.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배당을 심지어 중간 배당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2021년도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바디프렌드가 중간 배당까지 실시할 정도로 상당히 배당을 많이 했습니다. 또한 숨겨져 있지만 이 중소기업은 서진캡 이런 기업들은 매년 이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강남 케이블 TV 같은 거는 배당으로서 투자금을 회수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배당을 하고 있고 이런 기업들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들입니다. 특히 앞서 말한 바디프렌드라든가 강남 케이블 TV는 스톤브리지 캐피탈 또는 MBK 이런 기업들이 투자한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배당률이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배당 관점에서 또 사모펀드라는 키워드 여러분 잘 찾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Q&A 시간 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더불어서 이번에는 어떻게 거래할 수 있는지 좀 실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장외 주식은 어떻게 탄생해서 어떻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상장사까지 될 수가 있는 걸까요? 자, 태생부터 하나씩 좀 들여다볼게요. 소장님, 만약에 제가 회사를 만들었어요. 이 회사가 네. 매력적이에요. 그러면 네.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예, 그럼 그렇죠. 지분이 좀 나눠질 것 같기는 네, 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장외 주식이다라고 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초의 회사는 자기 돈으로 설립하지 그쵸, 않습니까? 자본금으로. 그래서 좀 더 회사가 좋아지면 뭐 친구나 부모님에게 손을 좀 빌립니다. 투자를, 그쵸. 그래서 좀 더 좋아지면 우리가 기관들부터 투자를 받습니다. 바로 이게 VC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벤처 캐피탈로부터 이 돈을 받고 이 스타트업 기업에 유일하게 그래도 양질의 자금을 공급해주는 이 VC들이 벤처 캐피탈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활성화되겠다. 이들은 초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들도 자기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2년 이상이 지나면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 장외 주식의 유통 경로의 최상위 포식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벤처 캐피탈부터 주식이 시장에 나오고 이 주식을 기본적으로 일반 중개업체라든가 또는 자문사들이 주식을 사서 시장에 유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포식자는 바로 직원들이죠. 이 스타트업에 근무 종사하는 직원들이 보통 주식으로 배당을 받습니다. 이 배당받은 주식들 또는 주식으로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들이 이 스톡옵션 주식들이 시장에 유통되게 있죠. 기본적으로 이 개인들이 이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에 주식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앞서 말한 대로 벤처 캐피탈이라든가 이 직원들 특히 어떻게 보면 스톡옵션을 받은 직원들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VC들은 절대 개인들에게 주식을 매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주식을 살 수 있는 시장은 최하위 계층인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 시장에서 주식을 구매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대표적인 거래 사이트는 피스탁 또는 제이스탁 이런 곳에서 거래가 이루어졌고요. 특히 피스탁에서는 피스탁이 38 커뮤니티보다 먼저 나온 사이트입니다. 이 피스탁 시장이 어떻게 보면 거래 부분에서는 상당히 선두로 달리고 있고 가까이 기업의 분석까지 포괄적으로 피스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피스탁 시장에서 매매가 유통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개인들이 시장을 삽니다. 기본적으로 장외주식에 중개 도매상이 설립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 VC와 이 스톡옵션을 받은 직원들이 개인 간의 거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가장 자본이 우량한 이 장외 중개 업체들이 주식을 편입해서 이 주식을 바로 소량 거래로서 우리가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이 유통되면서 유통시장이 형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외주식의 유통 경로는 최상위 포식자는 벤처 캐피탈, 그 뒤를 이어서 중개 도매상, 그다음에 그 하부 업체인 소매상까지 내려가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일반 개인들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2년 전부터 우리가 증권사들도 이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루트로 개인들이 손쉽게 이 장외주식을 구입하는 유통 경로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주고 어떻게 유통이 되어서 우리가 또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가 요 부분을 알아야지 또 원활하게 여기서 또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는 거구나 뭐 많이 체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소장님 그래서 이제 사실 정보도 좀 제한적이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많이 장외 주식을 접근하는 게 사실 어려웠던 건데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저희는 플랫폼을 잘 따지고 그렇죠. 분석만 맞습니다. 하더라도 예. 충분히 거래가 가능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장외주식은 거래 플랫폼 시장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맞아요. 다양한 곳을 가서 비교 분석해보고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잘 참여해 보시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장외 주식에 대해서 많이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